르네상스 미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르네상스 미술은 이전의 신 중심에서의 탈피를 뜻합니다. 르네상스 시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초기 르네상스, 전성기, 후기 르네상스로 나눕니다. 르네상스는 14세기 유럽 전역에 나타난 획기적인 미술 형태입니다. 이전의 신 중심의 미술에서 벗어나 휴머니즘의 바탕을 두고 그리스, 로마 시대의 부활을 꿈꾸며 나타난 미술입니다. 르네상스라는 말은 재생을 뜻하며 그 본질은 사상, 문학, 미술, 건축 등 다방면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이탈리아의 피렌체를 중심으로 시작하여 전 유럽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와 같은 르네상스의 3대 거장이 탄생됩니다. 르네상스 미술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중세 신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던 미술에서 드디어 중세기의 마감을 알리고 근대 미술의 출발을 알리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유화가 발명이 되고 인체 해부학과 원근법의 발전으로 한층 더 미술에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르네상스의 세 시기 중에서 초기 르네상스를 보겠습니다. 배경은 십자군 전쟁과 중산층의 발전, 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1000년 동안에 이어진 서양 미술사의 암흑기라고 하는 신중심의 기독교로부터의 속박에서 벗어나 비로소 인간 중심의 미술과 건축 등 새로운 변화의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피렌체, 베네치아가 중심이 되어 이후 전 유럽으로 퍼져나갑니다. 초기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의 특징은 인간의 이성의 바탕을 두고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묘사에 치중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날카롭고 명확한 윤곽선을 사용하여 대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합니다. 인물의 표정이나 자태에 대한 현실감을 부여하며 그림의 균형과 질서를 반영합니다. 초기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화가는 조토, 마사초, 보티첼리 등이 있습니다. 먼저 조토를 보겠습니다. 조토는 르네상스 미술의 선구자로 불리우죠. 조토는 이전의 고딕, 비잔티움 양식의 마지막과 르네상스 시대의 시작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면만 그리는 것에서 벗어나 측면과 후면을 묘사하면서 공간감을 만들어내고 단축법과 투시법, 명암을 이용해 인물의 감정과 역동적인 동작을 최초로 표현하였습니다. 두 번째, 마사초. 마사초는 젊은 시절부터 피렌체에서 조토의 작품을 따라 그리며 성장했습니다. 당시 유명 화가들을 만나면서 원근법이라는 신기술을 배우고 이후 로마, 그리스 작품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시기부터 그는 화려한 장식의 예전 고딕 양식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고 사실적인 묘사에 집중하게 됩니다. 세 번째 화가 보티첼리. 초기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유명한 화가로 다른 초기 화가들과는 달리 작품의 장식성을 중요시하고 상징적인 체계를 작품에 적용, 감동적이고 생기 넘치는 인물들을 조화롭게 표현하는 재능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너스의 탄생, 봄, 이 두 작품이 대표작입니다. 초기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보겠습니다. 조토가 그린 에도, 마사초가 그린 성삼위일체, 그리고 유명한 그림이죠. 보티첼리가 그린 비너스의 탄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전성기 시대의 르네상스. 배경,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해부학과 원근법이 활발하게 활용이 되었습니다. 유화물감이 개발되면서부터 화가들은 자기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와 같은 천재들이 동시에 등장하며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의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약 30년 정도의 짧은 기간이지만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예술에 견줄 만큼 서양 미술사의 완성기로 간주될 만큼 그 의미와 역할은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16세기부터 플란드르 지방과 독일 등 북유럽의 르네상스가 함께 발전합니다. 북유럽에는 얀바네이크, 브레겔, 뒤로와 같은 화가들이 활약합니다. 전성기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천재로 추앙받는 다빈치는 화가이자 조각가, 발명가, 건축가, 기술자, 해부학자, 천문학자, 지리학자, 음악가였습니다. 원거리에서부터 물체를 둘러싼 공기까지 그림으로써 3차원의 세계를 표현하는 기법인 획기적인 스푸마토 기법을 발명한 것으로도 유명하죠.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최후의 만찬, 모나리자 등이 있으며 수많은 발명품들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 조각가이자 건축가 그리고 화가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화가라기보다는 조각가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했던 천재로 인정받았습니다. 대표작으로는 다비드 조각상, 피에타상, 회화에서는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라파엘로입니다. 젊은 나이로 사망하였으나 일찌감치 그의 천재성을 인정받아 교황청에 그린 프레스코화로 크게 성공하였으며
그중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아테네 학당입니다. 성모 마리아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화가로도 유명하며 르네상스의 고전 양식을 확립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테네 학당, 그리스도의 승천, 갈라테이아 작품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성기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작품들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리고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심판, 그리고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 있습니다. 북유럽에서 유행했었던 브레겔이 그린 농가의 결혼식, 그리고 뒤러가 그린 기도하는 손, 그리고 얀반 에이크의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후기 르네상스 작품들을 보겠습니다. 매너리즘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후기 르네상스 시대로 접어들면서 미술사 변화의 양상이 빨라집니다. 그저 잘 그리기만 하는 미술이 아니라 화가 스스로의 생각과 느낌을 담아내려는 시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시대의 특징은 다양한 형태의 시도와 매너리즘 표현법이 등장이 됩니다. 매너리즘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어휘로 사용되지만 예술계통에서는 고루한 타입에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중요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기존의 한정적인 틀을 깨고 비난을 감수하고 새로운 미술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매너리즘의 기법은 인물을 비정상적으로 길게 그리거나 특정 부분을 왜곡되게 그리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대표적인 화가는 엘 그레코, 파르미자니노, 코레조 등이 있습니다. 후기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작품들입니다. 엘 그레코가 그린 베드로의 눈물, 파르미자니노의 블록 거울의 자화상, 그리고 코레조가 그린 에케 호모라는 작품입니다. 이상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을 살펴봤습니다. 오마이 갤러리였습니다.